제가 석사 과정에 들어왔을 때 선배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선배는 지방대학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자신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비흡연자인 저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우리는 결코 교수가 될 수 없다. 교수가 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만 가능하다.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더 많은 박사 후 과정을 밟은 사람들만 교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아무것도 모를 때 좀 새겨 들으면서도 이 일을 괜히 시작했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고민에 나름대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찾다가 이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책을 다른 선배의 추천으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지방대학 출신이었지만 서울대학교에 가서 박사 과정을 밟고 뭐 지금은 아마 다른 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선배가 이 책을 한번 권해줬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는 건 요즘은 거의 필수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과, 공과 계열의 학생들은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석사는 무조건 받아야 기업에 가서 뭐 연구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승진이 보장되는 그런 직책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도 보통은 석사를 졸업하고 나머지 스펙을 갖추었을 때 뭐 삼성경제연구원이나 아니면 현대에서 운영하는 뭐 경제연구소 같은 곳에 취직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학위 자체가 인플레가 있다 보니까 더 높은 학위를 받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인식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소개서 지도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또 고민을 상담해 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학생들은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무엇을 전공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전공하면 어떤 공부를 한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해서 어떠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다. 그에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계획을 잘 짜서 묵묵히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도 그랬고요. 대학에 진학하려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청년의 입장에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어떤 자신의 미래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막스 베버도 자신이 교수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떤 직업으로서 학문을 선택한다는 것,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자가 되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연설문, 강연문 형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이죠.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순전히 요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책 속에서는 학자의 길은 거친 요행의 세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요행이라는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이 승진을 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한 가지 주제에 몰두해서
연구에 착수했지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 혹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그 모두가 요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학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순전히 운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나보다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 취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것을 기쁘게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결코 직업으로서 학문을 선택할 수 없다, 혹은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평범한 인재들이 해마다 당신보다 앞서 승진하는 것을 보고도 내적 비탄이나 파멸 없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물음에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학문으로서 직업을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열정과 소명의식입니다. 자신이 탐구하는 주제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해결해야 될 운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의식이 있어야지만 견뎌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책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단 학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그 일에서 찾아오는 작은 시련들이나 혹은 큰 좌절의 순간에서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답을 요행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삶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죠. 그 누구의 의도로도 이끌어가기 힘든 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다음에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실현되기 힘든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저 어떤 운이 다했을 뿐, 요행이 작용했을 뿐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좌절하지 않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얇은 책을 읽고 느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얇은 책을 읽고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